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기묘한 아파트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구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이곳에는 괴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처음엔 평범한 주거지였으나 몇 가지 기묘한 사건이 일어난 후 이곳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어느 무더운 여름밤 한 젊은 부부가 이사 온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13층에 위치한 1304호에 입주했는데 이사한 날 밤부터 이상한 소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부는 처음엔 취객이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현관문 바로 앞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어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름이 돋은 부부는 그날 밤을 잠 못 이루고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부부는 다른 입주민들과 엘리베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자 다른 주민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소리는 1304호에서만 유독 크게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알아보니 1304호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20년 전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외로움을 호소했고 죽기 전까지도 복도 끝에 앉아 무언가를 웅얼거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로도 그녀의 존재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결국 무속인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속인은 집을 둘러보고는 방마다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는 1304호에 머물고 있는 영혼이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방의 구석진 곳에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부적을 붙인 후 이상한 소리는 멈춘 듯 했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고 이 일도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시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생생한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씩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속전속결로 이사를 가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남편 없이 혼자서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로부터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현관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방 안에서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린 여인을 보았고 차마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영혼과의 계약처럼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의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아파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은 부부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이후 그들은 다시는 아파트 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다른 입주민들에게 전해지며 1304호의 기묘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되며 다른 입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주며 여전히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는 전설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공포썰들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한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좋지 않은 소문 덕분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령의 집으로 불리며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집을 피해 다녔다. 마을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면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무섭고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자자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도시에서 이 마을로 여행 온 대학생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려고 이곳을 방문했지만 소문을 들은 후엔 유령의 집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특히 그들 중 한 명인 민수는 공포체험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친구들을 설득해 그 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민수와 친구들은 그 집에 도착했다. 집은 외관부터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낡은 창문은 깨져 있었고 나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한 내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처음엔 농담을 주고받으며 집 안을 살펴보던 그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차 사람의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누군가 말을 하는 듯 희미하고도 무시무시한 소리가 그들의 귀에 맴돌았다. 민수는 그런 소리쯤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저거 봐" 라고 외쳤다. 그가 가리킨 방향에는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하얗고 흐린 그 형체는 확실히 사람이 아닌 듯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형체는 천천히 이들을 향해 다가오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집을 뛰쳐나왔다. 문 밖으로 나온 순간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 집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유령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 같았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그 집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그리 놀라지 않는 눈치였다. 집으로 돌아간 후 민수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의 일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게 되었다. 그의 꿈속에서 그 형체는 계속해서 나타나며 민수를 부르고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 뭔가 전하려는 것처럼. 몇 주 후 민수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번엔 그 형체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을 괴롭히는 꿈의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는 현지 주민들에게 집의 역사를 물었고 결국 한 노인을 통해 오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집은 오래전 어느 부유한 가족의 소유였으나 큰 화재가 발생해 가족 대부분이 목숨을 잃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여성이 집에 홀로 남아 평생을 살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족을 기다리며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비극과 얽힌 영혼을 이해하게 된 민수는 그녀를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그 형체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도 사라졌다. 이 이야기가 끝났지만 유령의 집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그 마을에 전해지고 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새롭게 그 집을 찾아가고 자신만의 경험을 첨가하며 또 다른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공포는 그렇게 끝없이 반복되고 이어져 간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주말 저녁, 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읽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주로 찾는 게시판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공포스러운 이야기까지의 다양한 주제가 올라왔다. 그 중에서도 나는 공포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도 나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공포썰을 찾고 있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인기 게시물 목록 중 하나에 끔찍하지만 흥미로운 제목이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들려온 속삭임 소리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그 글을 클릭하며 편안하게 소파에 몸을 기댔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이 민수였는데 그는 평소 회사 일을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혼자 집에 있던 저녁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날 민수는 회의와 업무로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군것질을 하며 TV를 보다가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눕기로 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던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에는 창밖에서 나는 바람 소리거나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만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몸을 일으켜 집안을 둘러보았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어두운 집안과 가끔씩 울리는 냉장고 소리뿐이었다. 다시 침대에 누워보지만 어느새 그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민수야.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다. 분명 자신 외엔 아무도 없을 텐데 집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익혀 불을 켜고 전체 집을 한 바퀴 더 살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문단속도 잘 되어 있었다. 일단 안심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뚜렷하게 그의 귓가에서 들렸다. 민수야. 여기야. 소리는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민수는 겁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번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스위치를
켜서 집안을 완전히 밝게 만들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게시판에 접속하여 자신의 경험을 쏟아내듯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리적으로 지친 것인지 아니면 장난스러운 착각일 뿐인지 확인받고 싶었다. 게시글에는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누군가는 그를 걱정하며 조언을 주었고 다른 누군가는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며 위로를 건넸다. 그날 밤 민수는 불을 켠 채로 소파에서 겨우 잠에 들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경험은 잊히지 않았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진 않았고 친구들과 가족에게 이야기를 전해도 모두 피곤해서 생긴 환청에 거라며 다독여 줄 뿐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인터넷에서는 그의 이야기에 대한 후속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모아졌다. 모두가 혼자 있을 때 귀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과 그 소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 민수의 경험과 닮아 있었다. 결국 민수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그날 밤 속삭임을 들은 정확한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의 기분과 느낌을 다시 상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일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공포가 아닌 더욱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일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많은 이들이 찾아 읽고 또 다른 공포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 같은 경험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서로의 경험을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더욱 길고 복잡한 미스터리로 자리 잡으며 공포 인터넷 커뮤니티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